제 이름은 얼레러이고 27세입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제 남편 기디언, 제 남편의 어머니 비비언과 저는 최근에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을 갖춘 복층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은 출산 휴가 중입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석방되었습니다. 외로운 아버지를 손자에게 새로운 가족을 소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미 진단받은 암을 악화시켜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사건으로 인해 나는 부모님의 상실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장례식 준비와 재산 관리에 온종일 압도당했습니다. 그 바쁜 날에 내 어린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완전히 흠뻑 젖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허리케인이 닥쳤는데 나는 멍하니 기디온의 친구 중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활을 멈췄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 문이 열렸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속하지 않는다. 갑자기 기디온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거실로 들이닥쳤다. 그 옆에서 젊은 여자가 희죽희죽 웃었다. 비웃음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기디온은 아기를 낳은 후 당신의 몸을 보는 것에 질렸으니 이제 그만 가세요. 그들의 믿을 수 없는 말은 나를 완전히 멍청하게 만들었고 그때 긴장을 느낀 것처럼 내 아이 제스퍼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울음을 그치도록 기디온의 외침이 울려 퍼져 제스퍼가 더욱 필사적으로 울었다. 나는 서둘러 요람으로 가서 제스퍼를 부드럽게 안고 그를 달래기 시작했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으니 조용히 짐을 싸서 여기서 나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집은 나와 그녀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집이니 지금 떠나야 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이는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디온이 갑자기 이혼하고 싶다고 비웃으며 말을 잇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제 필요 없어진 너를 여기 살게 둘 이유가 없잖아.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이혼하자. 변호사를 통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은 단지 내 상속을 위해 나와 결혼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한때 대기업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상속을 받으려고 그게 가장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으로 큰 일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CEO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와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엄마가 대기업에 계셨지? 우리 결혼할 때까지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내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넌 항상 그렇게 늠름하고 위대하게 행동하는구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싫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카샤에 비해 당신이 너무 지루한 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매력 부족이 더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태풍으로 인해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 손에는 유모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펀나는 사나운 날씨 때문에 서둘러 근처 공원으로 갔다. 솔직히 말해서 나대는 밖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폭풍의 소음 속에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하게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비번은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내 남편의 어머니였다는 거야. 비번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는가? 무슨 문제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디언과 그의 여주인이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비번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비비안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바쁜 생활 탓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배경 때문에 미움을 느꼈어요. 적당한 말을 찾으려 애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이 머뭇거렸어요. 비번이 담담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디온한테 쫓겨났지 않냐? 기디온의 고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걸 어떻게 알았고
내가 부끄럽고 답답했던 모든 것을 비비안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 쫓겨나는 걸 여러 가지 감정이 흐려지는 거 아니었어? 내 빚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비비안은 나를 아껴주려는 듯 살며시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어루만졌다. 혼자서 그렇게 강하게 일어서길 잘했어. 정말 당연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난 널 위해 여기 있고 우리는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낼 거야. 비비안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어. 넌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우선 집에 돌아가서 더 얘기하자. 하지만 남편이 비벤의 계획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난 터였다. 내면의 혼란. 비비안이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어때? 내가 그 집의 가장이고 한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크다고 해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으니 거기서 같이 살자. 너무 활기차다며 자신 있게 밀어붙였다. 유모차를 끌고 방금 왔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나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우리 듀플렉스 2층에 살고 바로 아래는 비벤의 집입니다. 이번이 그 집에 처음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제스퍼, 이게 무슨 뜻이야? 곧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 곧 기드온에 대한 얘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가 지났어. 기단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필요한 준비를 다 했어. 내가 그녀의 말 뒤에 숨은 깊은 의미를 즉시 파악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놀라움을 숨길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라라, 난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요. 그냥 비비안이 부드럽게 만질 때마다 그게 다라고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쓰다듬어 주셨던 따뜻한 느낌이 생각나고 안도의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자 비벤은 집을 나와 기디온과 함께 살던 집 입구로 향했다. 그녀는 열쇠를 꺼냈다. 차분한 태도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 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한 기디온과 바이브 사이에는 그토록 가까운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녀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나. 비비안은 당연한 듯이 대답했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집이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니 무슨 소리야. 이 집을 지은 이후로 열쇠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충격. 그리고 이 폭로에 어리둥절해 나는 기디온이 항상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했던 그녀의 말에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나의 놀란 표정을 보니 그것은 거짓이었다. 비비안은 더욱 유쾌하게 계속했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함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즐긴다. 내 말에 그녀는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있게 기디온의 집에 들어갔다. 빠르게 열린 문 뒤에서 결단력 있는 발걸음으로 기디온의 집으로 걸어갔다. 기디온과 그의 여주인 카샤가 소파에 바짝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둘이 서둘러 패닉이 보이도록 옷을 조정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익숙합니다. 그런 상황은 당신에게도 흔한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AA가 없는 동안 집에 데려온 여자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문에 있는 보안 카메라가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녹화했다는 사실을 왜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요. 저도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집에 데려온 시끄러운 여자의 소음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외부로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끄러운 여자들을 초대한다는 뜻이라는 것도 분명히 들었지만 둘 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고 움츠러들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알아요. 당장 집에서 이혼하더라도 내가 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디온은 분노를 표출했지만 언제나처럼 그녀를 냉정하게 유지하고 이것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허락 없이는 여기에 머물 수 없지만 AA와 제스퍼는 내가 허락한다면 머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깜짝 놀랐다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그의 혼란을 숨길 수 없어 그의 여주인 카샤는 눈에 띄는 분노로 그에게 맞섰습니다. 잠깐만, 이것은 당신의 아내가 나가고 나서
이곳이 우리 집이 될 것이라고 당신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을 가볍게 3번 퍼뜨리는 비비안. 사실 나는 알라라를 꽤 좋아한다. 정말 놀랐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놀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기디온의 싸늘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이후로 너희 둘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금 이게 무슨 농담이냐? 내가 고의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유일한 목적은 AA가 당신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으니 비번의 말이 AA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디언이 말한 내용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실이 무엇인지 시야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비번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비번을 계속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항상 원했습니다. 사과해. 너무 차갑게 굴어서 미안해 알라라. 사실은 내가 우리 가족에게 왔을 때 정말 기뻤는데 표적이 되었다는 게 왜 내 말은 모든 해를 끼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기디온이 할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돈을 위해 그가 아버지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상속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디온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려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몸도 잃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내 마음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사고는 아빠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잘못이 되었습니까? 기디온은 그녀에 대한 비난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펠프 아빠가 사고를 당한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면 아빠가 고혈압 약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지요. 네,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면제 복용을 중단하고 시작하셨어요. 낮에 갑자기 잠이 들어서 졸음운전 사건이 일어났어요. 약을 바꾼 사람이 당신이었나요?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이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기디온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비비안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그게 바로 지금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지 뭐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은 이후로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멍청한 플렉스로 이사한 이후로 넌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지 않나? 내가 없는 동안 약을 조작하는 건 아니지 않나? 나는 당신의 봉건적 저항을 막을 수 없다. 이 집에는 항상 제스퍼가 방문할 때를 대비한 베이비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러 대의 보안 카메라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포착하고 있다. 그녀의 말에 흔들리는 나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기디온이 그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일을 하여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당신의 아버지는 약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약의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즉시. 그러나 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고 이제 그러한 설명에 대해 반박이 없었다는 사실은 기디온이 실제로 이전에 그녀의 불행이 묘사했던 행동을 취했음을 시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그러한 감정을 품고 행동했다는 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비번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깊은 조임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디온이 나를 표적으로 삼고 당신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나를 보호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계하거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디온은 당신을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줄곧 비비안에 의해 보호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나는 진심으로 당신처럼 훌륭한 젊은 여성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떤 도움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깊이 후회됩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뿐 아니라 아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알아주는 깊은 친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눈물이 흐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고 그때 비벤이 지금까지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충격적인 발언으로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의 표적이 됐다는 걸 강하게 느꼈어요.
그렇죠, AA. 당신 가족은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고, 당신 아버지의 병은 기드온을 만났을 때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요. 그 말은 내 마음의 의심이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그가 이혼을 언급한 시기는 내 의심을 확증해 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내 표정의 약간의 변화가 뭔가를 알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제로 당신 아버지의 중요한 유산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히 아프시고 나는 그의 외동딸입니다. 결혼이 계속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와 우리가 함께 만든 자산은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기디온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련의 사건을 끝내고 싶은 열망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기디온의 불만스러운 표정에 직면했습니다. 입장은 분명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해. 내가 이혼에 동의했지만 너는 내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속도 받지 못할 거야. 응, 우리 공유 재산에는 내 아버지의 상속 재산도 포함되어야지. 그렇지. 아버지의 반박에 직면하여 이혼 시 자산을 분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나는 그의 지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멸하는 것을 감지하는 그의 경멸적인 시선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감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데서 어느 정도 단순함과 순진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불행히도 아버지로부터의 상속 재산이 공동 결혼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상속받은 상속 재산은 배우자 공유 재산과 별개의 재산으로 취급돼 이혼 시 분할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여전히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당혹감에 대해 그는 다시 한번 의심을 표했습니다. 그러한 의심에 대해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신하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비안은 당신이 말한 대로 정확히 비비안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누구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충격을 받은 기디온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듣고 있던 카샤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잠깐만, 너희 둘이 이혼하면 상대방 부모 재산의 절반, 집 포함을 받게 되고 결국 부모 상속도 받게 된다고 했다. 기디온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애쓰고 있는 이전 발언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면 버킨백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 유럽 여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카샤는 그녀에 대한 좌절감의 깊이에 더욱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약속과 경솔한 행동은 헤아릴 수 없다. 임신 중 혼자 남겨진 분투는 기드온의 불륜을 폭로하고 산후 혼자 육아를 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찾고 출산 휴가로 미지급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 혼자 애쓰던 시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디온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내던져진 내 인생을 반성하며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기디온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 현실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한 나 자신에게 분노가 쏠리는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갑자기 내 안에 작은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내 옆을 바라보는 비비안이 따뜻한 미소로 나를 지켜보며 다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출산 행사 후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당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물었더니 비비언이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아이들과 함께 통근할 수 있고 현재 어린이집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집 픽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이 시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 측에서 확고한 지원을 하겠으니 안심하세요. 그녀의 말은 확실했고 저는 그러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제 직장도 아니고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비비안, 실제로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3개월 전에 우리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복지 혜택과 복지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게 제가 당신이 일하는 모 회사인 그룹의 CEO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 변경 사항을 발표했지만 아마도 그 순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메일을 받았던 기억이 나지만 최근 업무로 인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메일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 중요한 조직 변화에 대한 이메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기디온이 단지 그의 평소 행동을 고려할 때 귀찮을 수 없어서 그 이메일을 보지 않았다면 기디온이 새로운 것에 대해 흥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것을 듣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의 순전한 단순성은 거의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천박한 생각을 통해 바로 그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듯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니 뭐니 해도 나는 사실 우리 그룹 회사 CEO의 아들이다. 이건 사실상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판타스틱 나 엄마가 약물 교환을 알아차려서 정말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엄마가 정말 그 말은 제가 미래의 대통령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카샤는 그들의 경박한 대화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을 매우 흥분했습니다. 비번이 갑자기 큰 웃음을 터뜨린 순간 그녀의 웃음은 말 그대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웃음은 누구라도 웃게 만들 만큼 전염성이 있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는 웃음으로 울고 몸을 굽혔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손을 들어 올렸다. 당신은 당신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의 엉덩이가 되었지만 정말 너만큼 웃게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 천박한 여자도 마찬가지야. 예전의 웃음을 잊은 듯 싸늘한 게이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기드온의 그녀의 표정에 겁을 먹은 듯 약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뭐라고 했어? 카샤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과장했다. 짜증난 기디온이 최대 볼륨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놀림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단지 현실을 말한 것뿐인 것이 당연하다.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는 결국 후계자로서 정확히 사장 자리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아줌마는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그들의 말이 방에 울려 퍼졌을 때 갑자기 큰 소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비안은 소파 앞 커피 테이블에 뭔가를 세게 부딪혀 내용물이 흩어졌다는 사실이 비안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기디온과 카샤가 회사 내에서 은밀한 사랑을 키우는 사진이 공개됐다. 뭐야, 이게 회사 방범 카메라에 찍힌 너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증거야. 숨긴 줄 알았는데 결국 다 밝혀져. 이 영상은 증거로 안전하게 저장됐고 그 외에도 그녀가 방범 카메라에서 꺼낸 스크린샷은 기드온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던 이미지들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기 직전에는 아무리 숨기려 노력해도 헛수고인 것처럼 차분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미래의 관리자 직책은 현재 맡고 있는 직위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행동이 규정 준수 측면에서 명백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 내 부적절한 관계와 행동이 언론에서 자주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제가 직접 보지 않고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결론에 직면한 기디온과 카샤는 할 말을 잃었다. 게다가 우리의 부모-자식 관계는 여기서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담담하게 선언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혈연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유대는 혈연이 있는 한 법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내 재산을 상속받으며 해당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신은 내 재산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상속에 대한 법적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정 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그 순간 기디온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로 커졌고 그의 어머니를 향해 쏟아진 통제할 수 없는 분노는 그의 분노도 그의 행동에 반영되었고 카샤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체력에 반항하고 있던 긴장감에 급히 스마트폰을 쥐고 긴급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 내 엄마인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 기디언의 분노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비비안의 태도는 곧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기디온은 나중에 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제압되었습니다. 이전에 비비언이 녹음한 내용은 그녀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포함하여 추가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디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과거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점차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뿐만 아니라 심각한 준법 위반에 연루된 카샤도 면밀히 조사했고 결국 서로 연락도 두절됐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일을 마치고 아들을 데리러 간 뒤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점점 가족으로서 익숙해지고 있어요. 무사히 집에 있어요. 아, 잘 돌아왔네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생생하게 빨리 오셔서 다정하게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내 품에 제스퍼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너도 힘든 하루였어. 비비안 아니. 사실은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훨씬 편하게 해준다는 거야. 너희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게 내 가장 큰 행복이야. 매일 집에 오면서 그녀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감동을 받아 더욱 즐거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비분이 물려받은 집은 그 집이 결혼 후 비분이 우리를 위해 지은 별장 같았습니다. 사건을 급하게 팔아 혼자서 새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비분의 뜻밖의 제안으로 우리 삶에 새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입양을 해보자 전 남편의 어머니에게 입양되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서류상으로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전 남편과 깊은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외로운 엄마와 외로움을 안고 있는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를 지지해 주었어요. 비비안은 늘 따뜻함에 감동받은 미소로 우리를 격려해 주었어요. 이 인연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고 바랐던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준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회를 기뻐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파트너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고민을 나누었던 친구들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잠을 준비합니다. 다음 달에는 10번째 손주를 내려다보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야의 배가 커진 걸 발견하고 작은 방에서 즐겁게 쓰다듬고 있던 마야 4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9명의 손주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벌써 임신 마지막 달에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기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했다. 어머, 우리가 1년 정도 못 봤으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축하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소 복잡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사무엘이 계속 돈을 빼앗아갔고 저축한 돈이 바닥났어요. 힘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마야에게 아기를 위한 축하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에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방에서 나와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사무엘의 방이 눈에 들어 그 방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손을 얹었다. 문고리를 열고 천천히 열자 어지러운 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인지 본 순간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한 가지 결과가 나에게 닥쳤을 때 마음이 맞았지만 그것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발코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 이름은 K입니다.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몇 년 전 남편의 죽음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우울했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의미 있는 날이네요. 어서 오세요.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과 잡담 나누는 걸 즐깁니다. 오늘은 생선이 싼 것 같다고 얘기도 좀 해보고, 바쁜 엄마들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회사원인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교복은 점심시간에 큰 도시락을 사주곤 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늠름해 보였고, 아들 사무엘이 생각났다. 아이가 넷이고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둘을 키우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4명 모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둘째 아들과 큰딸은 각자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자식도 낳고 바쁘고 매일 손을 움켜쥐었지만 큰 아들 사무엘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여전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장남이 아닌 나와 함께 그는 매우 배려심이 많았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설정과 같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돕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으며 취미에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월급과 상여금은 종종 낚시 취미에 쓰였습니다. 나는 다시 세리를 샀습니다. 그는 배송된 골판지 상자를 기쁘게 열었고 장비에 감탄했습니다. 취미에 쓰는 것은 괜찮지만 제대로 절약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도 정기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보탬이 되고 돈 관리도 잘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안심이 됐어요. 이번 주말에도 바다 낚시 가실 건가요? 응, 나도 마트 작업복 입은 아저씨 얼굴로 가겠습니다. 팔이 탔어요. 친구들과 즐겁게 낚시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무엘이 새 낚시 장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눈이 반짝이네요. 어린아이처럼 옆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는 작은 아이 같았어요. 약속이 가득한 플래너. 지난달 첫째 주 일요일이 내 생일이던 날이 바로 결혼한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찾아와서 나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게 매년 전통이 되었어요. 내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꼭 방문했어요. 특히 막내 마야는 이 날이 항상 신났어요. 1년에 한 번뿐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엄마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도 했어요. 올해는 언니와 둘째 동생이 손주들이 만든 피냐타까지 9명의 손주들과 함께 가져왔는데 집이 좀 비좁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가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가끔씩 하는 일이라 눈이 멀었다. 그래도 대가족이 있어서 행복했고 덕분에 매년 내년 생일 파티가 기대돼서 행복했다. 이 나이에 생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행복의 정점에 있었나 보다. 행복한 나날들 속에서 갑자기 이른 봄의 날인데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집에 돌아오니 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 알바 사무엘은 어둠에 휩싸인 거실에 앉아 머리를 부여잡고 숨을 죽이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사무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아줌마인 걸 감지한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나는 재빨리 불을 켰다. 불을 켜고 사무엘을 바라보며 핫초코를 끓여주었고 그의 머리카락과 옷이 비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생기 넘치는 표정은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내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나 그 사람 해고됐어. 내 상사가 날 속였어. 사실은 그 사람 실수였는데 내가 비난받았어. 사과하고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실수는 꽤 큰 프로젝트에 있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어. 아니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무엘을 위로하는 것뿐이었지만 쉽게 울지 말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가 이렇게 우울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믿었던 상사에게 배신당한 심정. 일단 목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했고 저녁을 조금 먹고 그날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늘 긍정적으로 일을 하던 사무엘 HED는 그 다음 날부터 취미가 완전히 바뀌었고 사무엘 HED는 자신의 방에 올라 거의 나오지 않았다. 충격 때문인지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며칠 만에 낚시도 그만두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다. 거실 한 구석에서 즐겨 하던 일 낚시 도구를 샀을 때 버려져 있던 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영원히 이렇게 자신을 가두어 버릴 것인가?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사무엘이 갇힌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가 점차 방에서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을 통해 사무엘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나를 으쓱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만 나와라 날 내버려둬. 그 사람은 다시는 응답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방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나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 직장 동료들과 수다도 떨고 고객들과 가벼운 대화도 나누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 지금은 근무가 끝나는 순간 집에 가는 길에 우울한 하루의 시간이 시작되는 때였다. 사무엘이 쾌유하길 바라며 필사적으로 걸으며 매일 점심을 사러 오는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를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큰아들이 누구에게 상담해야 할지,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할지 몰라 갇혀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당황했다. 다른 아이들에게 상담할 생각은 했지만 불필요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 있으니 걱정돼서 동생 사무엘 일로 괴롭히는 건 기분이 안 좋았어. 거기 무슨 짓이라도 하려는 거 아닌가. 2층 사무엘 방 앞으로 가서 뭐라도 좀 내려와 밥이라도 먹자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요. 오늘 메뉴에 스테이크가 있어요. 어서. 그런데 둔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그가 문에 뭔가를 던진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그를 내버려 두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화나게 하려고 스테이크를 테이블 위에 두고 나중에 데워 드실 테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사무엘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며칠 후 쉬는 날 사무엘이 방에서 나오더니 머리가 헝클어지고 수염도 자라서 잠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냉장고를 뒤져 캔 3개를 꺼냈다. 맥주를 비축해 두었다가 그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생각이 너무 괴로웠다. 나는 점심시간에 그의 문을 두드렸고 저녁 시간에도 곧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다시피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 기분은 술만 마시지 말고 예전처럼 낚시하러 가서 마음 비우고 나 있는 게 싫다고 그러는 거 아냐. 그냥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면 좋겠어. 사무엘이 방에서 잘 나왔다고 말한 후 사무엘이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말에 기뻐할 게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아, 이런 나 혼자 이제 어떻게 중얼거릴 수 있는 건. 거실에서 남편이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지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리 애원해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 며칠이 지났는데 직장 상사가 내 우울한 표정을 알아채고 여전히 걱정을 표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다. 집에서 좀 어수선한 것뿐이다. 마야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야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때때로 딸 애인을 방문했지만 사무엘이 문을 닫은 이후로 우리는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요즘 밖에서 자주 만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하지만 에일린은 범고래 봉제 인형 아이비와 즐겁게 놀고 있었어. 그녀는 사무엘이야. 알았어. 그는 항상 낚시하러 가면서 널 괴롭히지 않았어. 그는 아니, 전혀. 매주 낚시하러 간다. 현실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다는 신호야. 그는 낚시도 안 가고 방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가끔 카지노에 가는데 그걸 말을 못해서 돈 관리에 능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박에 돈을 쓰기 시작했고 마야가 프라페를 한 모금 마셨다며 로또 복권은 잘 지내고 있다며 낮에 햇빛은 땀이 날 만큼 따뜻했다. 딸과 손녀를 지켜보며 겨울의 끝을 알리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그 소원은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허사야 엄마 집에 가면 돈 좀 줘. 사무엘이 돈 달라고 재촉했는데 왜 갑자기 왜 필요한 거야? 카지노에 가려고 하는데 새 기계가 있어. 시도했지만 종료됐어. 졌으니 카지노도 하고 경마도 충분히 해야지. 그래서 빨리 돈이 필요해. 복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내 지갑을 빼앗아 지갑에서 돈을 꺼내 손에 꽉 쥐었다. 사무엘이 손에 돈을 회오리바람처럼 뛰쳐나왔을 때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었습니다. 지갑과 돈을 빼앗긴 지갑을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느낌이 엄습해 온 것 같아 정말 겁이 났습니다.
보자마자 복도 바닥에 누워있던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걸 보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활기 넘치는 사무엘을 다시는 볼 수 없다. 사무엘과 계속 같이 살아서 정신적으로 지치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무엘의 외출 횟수가 계속 지나가고 그가 요구하는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 어느 순간 내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갑을 다루는데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마음 편히 집에 두고 올 수 없게 된 나도 모르게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금전 등록기 업무 전자 결제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어요. 현금을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니 디지털 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포인트도 쌓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알고 나니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는 화를 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난 단지 용돈이 좀 필요해서 일자리를 구해 변화를 구하는 것이 어때요? 날 건드리지 말고. 그가 계속 구걸했던 돈을 나에게 주세요. 돈이 떨어지자 그는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그가 결국 폭력에 의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고 아이들과 손주들 점점 알바를 핑계로 마야와 에일린을 점점 만나지 않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1년 정도 계속됐고 마야가 연락을 하니까 완전 지쳤어요. 야, 생일이 거의 다 됐지.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처럼 다 같이 모이자. 매년 마야가 씨 달력을 확인했을 때 올해도 내 손주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는데 연례 생일 축하 행사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현재 상태와 내 상태를 고려하여 마야미 언급하기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축하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했고 1년에 하루는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있다는 생각에 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고마워요. 그날은 열어두겠습니다. 이 말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한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알겠지. 누구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날만은 사무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 없는 척하기로 했어. 사무엘과 나는 언제나처럼 행복하게 살았다고만 말할게. 마야의 전화를 받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조금씩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현재 집은 어지러워서 10명 이상은 초대할 수가 없었다. 먼지가 묻은 배달 상자를 모두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 쓴 복권도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려요. 사무엘이 집에 없을 때 생일 파티 전날 너무 시끄럽다고 소리질러서 진공청소기로 청소했어요. 생일 파티 당일에 열심히 청소했어요. 도착한 날은 맑고 조용하고 쾌적한 날이었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도착하기 약 1시간 전. 사무엘은 소리를 지르며 파티를 취소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부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취소할 수 없는 소음 때문에 파티를 취소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고 그는 한동안 그의 방을 맴돌았으며 결국 그는 조금 진정되었고 나에게서 돈을 빼앗아 카지노로 갔다. 나는 사무엘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통해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 형제 자매들 남은 것은 사무엘이 아이들을 떠난 후 모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고 손자들도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를 보고 모두 생일 축하한다고 했고 나는 감동에 빠졌다. 9손자는 나를 보며 웃으며 함께 축하했다. 순진한 얼굴이 내 안의 공허함을 불러일으켰다. 문득 생각나는 이 아이들 앞에서 왜 행복한 척하고 있는 걸까? 괜찮다 괜찮아. 오늘은 딱 그동안 느꼈던 작은 죄책감과 맞서며 다짐했다. 생일 파티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오르브 샐러드 세트 치킨과 모두가 준비한 피자가 있었고 마야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손자들이 시간을 들여 만든 생일 케이크였고 그 위에는 초콜릿 딸기와 블루베리가 듬뿍 얹어져 있었다. 가운데 초콜릿 명패에는 살짝 흔들리지만 귀여운 손글씨로 K 할머니 생일 축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안아주었던 그들의 노력은 제가 마지막으로 준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큰 포옹에엔 고마워에엔 딸기 듬뿍 얹어 어린애 같은 발음이 가슴에 차서 또 안아줬어. 엄마 할 말이 있어. 마야가 애엔 옆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 마야의 배가 커진 걸 보니 마야가 행복하게 쓰다듬고 다음 달이면 10번째 손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방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나는
그녀가 이미 임신 마지막 달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놀랐고 기쁘고 조금 더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어머, 우리 1년 정도 못 봐서 말 못했는데 아들 임신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응 웅크리고 팔을 감싸 안을게요. 목을 껴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가족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말을 주고받았지만 축하하는 동안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다소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은 계속 돈을 빼앗았고 저축한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힘들게 생활하며 가능하다면 매일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야에게 아기를 위한 축하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행사의 축제 분위기 속에 너무 비참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울 것 같아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2층으로 올라가니 문이 반쯤 열려있는 사무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의 방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열자 커튼이 내려져 있고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등이 뺨 위로 살며시 넘어지더니 아래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돌아서 서 있다. 사무엘의 헝클어진 앞머리 사이로 초조함이 번쩍였다. 또 졌으니 카지노로 돌아갈 거야. 돈 좀 더 줘. 제발 그만이면 돼서 그냥 닥쳐. 그리고 돈 주세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오늘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줄 돈이 있지만 나에게는 없어요. 나도 아이들에게 줄 돈이 부족해요. 믿으세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난 단지 당신에게 불편을 끼칠 뿐입니다. 사무엘 퓨리어스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나도 내 새 손자에게 무엇인가 선물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무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을 찾아 도망쳤어요. 우리가 빨래를 널던 곧이었는데 베란다로 연결돼서 뒤를 돌아보며 사무엘이 쫓아오더군요. 눈이 충혈된 팔을 휘두르네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주세요. 사무엘이 맞으면 서둘러 발코니로 나갔어요. 저와 부상이 심해서 체포될 수도 있고 폭행죄로 기소될 수도 있고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남은 형제자매, 손주들도 다치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꼭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충동적으로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2층에서 뛰어내렸다. 그게 골절이었다면 사무엘에게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다면 지불할 만한 작은 대가인 것 같았다. 나는 머리부터 넘어지고 땅에 세게 부딪혔다. 시야가 빨갛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어두워졌다. 엄청난 충격이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손자들은 울기 시작했고 발코니에서는 혼돈이 흘렀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무엘의 모습은 간신히 보일 정도였고 정원에 쓰러진 채 흔들리는 듯했다. 잠시 후 겁에 질려 사무엘이 생일 파티에 있던 사람들 모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멀리서 사무엘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깨어보니 나는 병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에 따르면 나는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의사가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고 나를 꾸짖었다. 오른쪽 다리와 손목이 골절되었고 재활이 앞서 있었다. 당연히 내 아이들과 손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기뻐하며 교대로 나를 찾아왔다. 비록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내 목숨을 건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마야가 그 말을 들으면 심장이 멈출 것 같다고 말했고 나를 방문했을 때 기뻐서 울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했다. 병원에서 제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무엘이 그날 발코니에서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고 그 결과 우리의 현재 재정 및 생활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곤경에 처하면 우리한테 얘기해줘서 걱정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우리를 걱정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딸 앞에서 울면서 나와 사무엘의 사정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사무엘의 해고에 대해 동조하면서 사무엘의 후속 행동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고 사무엘 자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운 좋게 작은 부동산 회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무엘이 병원에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폐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딴 남자 같았어요. 머리 단정하게 정리정돈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양복 입고 새 출발의 결심 묶음 그의 태도가 밝아졌고 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꿀 수 있는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 모두 감상적이지 않을 수 없나요? 그러나 나는 단지 당신이 얼마나 갑자기 변했는지에 놀랐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나에게서 탈출하려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면서 낙담했어. 오 그래 그 당시에는 내가 발코니에서 떨어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았어. 그 시점까지 내 마음속에 번쩍이는 순간 사무엘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내 결정은 내 아들이 그것을 목격한 것은 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과격한 조치였지만 위험한 선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해. 다신 그런 짓은 안 할게. 그게 내 라인이야. 이제부터 제대로 잘 챙겨줄게. 제발 날 버리지 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사실이야. 그 말대로 사무엘은 해고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상도 잘 낫고 퇴원 후에도 사무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에 대해 더 이상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름에는 희망이 있고 사무엘과 저는 이제 안정된 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저녁 축하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제대로 축하할 것입니다. 마야가 파티에 관해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원할 때 마야의 아기가 태어났고 손주가 10명 있었습니다. 가장 귀여운 작은 손을 가진 통통한 어린 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입니다. 행복하고 환영합니다. 잠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편은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겨울 공기 샌들을 신고 온몸이 흠뻑 젖어 있는 소녀가 서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인형 하나를 들고 우리를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빌 남편과 나는 즉시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먼저 그녀에게 따뜻한 옷을 제공하고 야채와 고기가 들어있는 뜨거운 수프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게 수프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그녀의 어머니 레이첼과 함께 살고 있는 티너 어미러였습니다. 레이첼은 일로 인해 엄청나게 바빠서 집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티너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티너가 매주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서 매주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한 이후로 항상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티나는 배낭을 메고 곧장 우리 집으로 달려왔고 모두 우리에게 그녀를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엄마 나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데려왔고 두려운 마음으로 방을 둘러보니 티나가 우리를 맞이하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쓰레기 봉투가 도처에 널려 있고 생활 공간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한 여성이 방 뒤쪽에서 벽에 기대어 지지를 위해 천천히 등장한 직후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티너의 어머니 레이첼은 당신입니다. 티너의 어머니 레이첼 예 그게 바로 저입니다.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스 오쿠더입니다. 남편 조어지와 저는 원래 남편의 부모님이 설립한 캐놀러라는 서양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그 운영을 이어받았습니다. 고맙게도 예전에 변함없는 맛으로 매일 많은 단골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앨리스 헤이 앨리스 미안해요. 남편 전화 알고 바로 가져올게요. 빨리 답장해서 웃으면서 돌려줬어요. 걱정 말고 천천히 가세요. 괜찮으려면 남편의 부드러운 눈빛과 목소리에 힘을 내야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중하지 않으면 미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쇠고기를 들고 나갔다. 애타게 기다리는 손님의 식탁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스튜 사실 우리 둘 중 누구도 처음에는 이 레스토랑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 식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시댁 식구들이 65세에 식당을 폐업하기로 결정했으나 손님들의 강한 의지와 식당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미나에 대한 사랑. 미나는 내가 28살이었을 때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태어났습니다. 몸무게는 4파운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항상 유채꽃처럼 주변을 밝고 생기 넘치게 밝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레스토랑처럼 이를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따뜻한 환영을 받는 주어지는 인큐베이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딸 미너를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미너 귀하의 호스트 병원 입원 기간이 다시 연장되었지요. 몸이 많이 허약해서 병원을 많이 드나들다 보니 우리 가족은 늘 기쁨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우리의 마음을 감지하고 왠지 늘 격려해주고 퇴원할 때 유쾌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랜드에서 즐거운 파티를 합시다. PA 레스토랑 조부모님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오믈렛과 치즈케이크를 너무나 좋아하는 미나가 자랑스럽습니다. 레스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능할 때마다 그곳에서 파티를 여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의 생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조부모님의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미나의 친절함과 주변 사람들을 항상 밝게 해주는 그녀의 능력은 앞으로 그녀가 더욱 매력적이고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나가 3학년이 되던 겨울,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고 학교 생활 즐기기. 미나는 첫 체육대회 참가의 기쁨을 맛보고 가끔 친구들을 방과 후에 불러 놀기도 했는데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은 것 같았는데 학교로부터 미나가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미나가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의료기기와 연결되어 조용히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활발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너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 병원 관계자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자립조차 어려울 만큼 패닉 상태에 빠졌고 선천적으로 약했던 미나의 신장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의사들은 미나의 상태가 극도로 위독하다는 소견을 전했다. 위험한 상황인데도 위험하다고 미나는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정말 괜찮아. 빨리 낫고 퇴원하면 건강이 좋지 않아도 즐거운 퇴원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다. 조건. 미나는 우리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병은 꾸준히 그녀의 몸에 큰 타격을 주었고 미나는 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2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순간까지 파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나를 위해 식당 이름 카놀라가 그녀의 이름에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가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미나와 함께한 수많은 추억이 담긴 식당을 이어받아 지켜나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인지 시댁 식구들은 7년 동안 따뜻한 미소로 우리의 소원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법이 나머지의 맛의 진수를 우리에게 두드려준 덕분에 우리 식당 카놀라는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므라이스 하나 주세요. 앨리스는 손님이 무심코 건네준 이것으로 가게를 장식해주세요. 그날 우연히 미나의 기일에 이웃 플로리스트에서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단골 손님 중에 아직도 미나를 따뜻하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 플로리스트처럼 따뜻한 연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미나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숙이 채워줍니다. 고마움과 기쁨. 그래도 아직 마음속엔 그 마음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채 후회가 남아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조용한 식당에서 문을 닫고 좀 더 건강한 아이를 낳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용히 바라본다. 조용히 부쾌하고 펑펑 울어 23년이 지나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우리 가족 외의 사람들이 미나를 기억해줘서 정말 기쁘다. 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이 식당 때문이겠지. 남편은 항상 식당의 청결함을 둘러보며 다정하게 응원해준다. 관리는 되고 있는데 건물 자체는 그리운 느낌이 듭니다. 50년이 지났으니 둘 다 이제 59살이군요. 미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곳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주고 아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앨리스 무슨 일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 위해 그런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줄어들고 빗소리와 함께 가게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오늘은 밖에서 장사가 더디네요. 앨리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콰이어트 속에서 원하시면 뒤에서 잠시 쉬셔도 됩니다. 혹시 이것을 먹을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남편과 나는 1달러짜리 지폐를 쥐고 우리를 향해 뻗은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앨리스 혹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 사람한테 맞으로다. 그래, 위층에 미나의 낡은 잠옷이 있을 거야. 감기 걸리기 전에 가라. 입자 흠뻑 젖은 소녀를 애정 어린 손길로 목욕 수건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2층 방으로 안내했다. 사용하지 않은 이 방은 3년 전까지 시댁 식구들이 살던 방이었는데 미나가 조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잠옷을 여기에 보관해 두었고 그 잠옷은 오랫동안 소중하게 보관되어 왔으니 패턴에 딱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좀 촌스럽긴 하지만 23년 전 디자인의 잠옷을 건네주면서 그 낡은 문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잠옷을 입자마자 그런 걱정은 쓸데없었다. 여기저거 완전 완벽해 보여요. 잠깐만요. 제가 따뜻하게 해줄 뭔가 만들어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바로 양파를 썰기 시작하셨는지 그녀에게서 미나의 모습을 살짝 보셨는지 부드러운 눈빛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꼭 식혀서 드세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재료와 영양이 듬뿍 담긴 수프를 가져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얼굴이 더욱 밝아지고 조심스럽게 식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국물 먹고 맛있게 먹어. 이제 배불러요. 식사를 마치고 멋진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분명했으니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 이름은 티너입니다. 에다무라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남편과 시선을 교환했고 그녀의 이름이 우리의 늦은 딸 미나의 이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8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같은 나이였다는 것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나의 잠옷은 미나를 생각하기에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떠났을 때 너무 작았어. 미나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동시에 왜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 폭우 속에서 우리에게만 홀로 왔는가 하는 의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티나, 너만 괜찮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집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티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레이첼은 함께 살았고 레이첼과 함께 일을 해서 극도로 바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집에 오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티너의 답변을 보면 그녀는 청소 일을 하고 도시락을 파는 일을 하십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보통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십니까? 예, 사실 저는 뭔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단돈 1달러에 먹을 수 있었지만 밖에서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티너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레이첼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녀의 어머니를 매우 깊이 사랑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티너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대화를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레이첼은 고립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남편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는 미혼모인 것처럼 보였고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일시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수프가 맛있어서 정말 활력을 얻었습니다. 1달러가 거의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받아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녀가 달러를 넘겨주려고 하더군요.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지불을 거부했지만 티너는 뭔가를 주지 않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럼 잘 돌아가라고 하시면 달러만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식사하러 와주세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티너는 머뭇거렸지만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감사와 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낮추다 비관하지 않고 매너를 유지하려는 고작 8살의 티나 어린 나이에 성숙한 행동으로 인해 그녀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저는 한때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8살 때 이름이 미나였는데 내 이름이랑 꽤 비슷했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티나가 천천히 얼굴을 들어보니 우라가 생각나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원하신다면 또 오세요. 우리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정말 즐깁니다. 눈이 마주치고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마음을 열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놀러 오면 우산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길 조심하세요. 잠시 후 마침내 비가 그쳤을 때 우리는 티너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특히 기억에 남는 몸짓으로 뒤를 돌아보며 여러 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떠난 후, 그 후 티너는 보통 오후 2시 직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에 이 요리 이름이 뭐예요? 이건 그레이튼이에요. 와우, 그레이튼 정말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티나는 영양사로서 처음으로 그라튼을 먹어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제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식사가 영양학적으로 최대한 좋은지 확인했어요. 최대한 균형을 잡아서 안티나의 안색이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모부님은 식사 후 매번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로 항상 동전 몇 개를 남겨두셨습니다. 돈 걱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지 잉여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지만 티너는 방문할 때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작은 동전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디저트로 먹은 치즈케이크가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며 순수한 기쁨의 순간 우리는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점차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티나는 다양한 학교 이야기와 소소한 일상을 우리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에서 프로벌을 연습했습니다. 수업은 하는데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후에 근처 공원에 가서 연습 좀 하면 어떨까요? 네. 그 반응을 보면 역시 프로버 때문에 고생했던 미나와 우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함께 연습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공원에서 그녀는 어느 날 친구가 그녀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마스터했을 때 우리와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티너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 마음속에 미너의 존재가 더욱 강력하고 진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또한 그녀의 어머니가 일이 아무리 바빠도 여전히 집에 거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를 혼자 남겨두는 것은 걱정스럽지 않나요? 어머니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티너에게 가족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이 묻는 것은 매주 일요일 티너가 우리를 방문하기 때문에 티너에게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녀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그녀를 지원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그녀의 행복을 바라며 어느 날 평일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티나는 매우 서둘러 우리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티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너는 학교에서 바로 여기로 학교 가방을 단단히 메고 숨을 크게 쉬었다. 티너는 고개를 저으며 즉시 질문을 부인했다. 엄마는 엄마인가 주어지는 재빨리 그녀에게 물 한 잔을 제안했다. 나는 티너에게 조금 진정하기 위해 심호흡을 몇 번 하라고 격려했다. 물도 마실 수 있을 텐데 내 엄마는 기침이 심해서 몸이 아프신데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티나,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교환 후 내 조지를 보더니 재빨리 시간을 확인한 뒤 급히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다. 방금 떠난 손님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 어차피 점심은 마무리할 시간이라며 그는 문 닫는 팻말을 걸었다. 입구로 가서 그녀의 안내에 따라 서둘러 티나의 집으로 갔다. 티나는 우리를 낡은 2층짜리 아파트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주저없이 아파트 101호의 문을 열었다. 엄마, 나는 방에 들어서자 몇 사람을 데리고 왔고 어수선한 복도가 우리를 맞이했다.
쓰레기 봉투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어려워 남편과 나는 그 모습에 얼굴을 찡그린 채 시선을 교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방 뒤쪽에서 벽에 기대어 지지를 위해 천천히 등장했다. 그녀는 우리가 바랐던 티나의 어머니 레이첼임이 분명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기침을 해서 미안해요. 그렇죠, 저예요. 이 상황을 목격하고 감기가 훨씬 더 심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지는 즉시 그녀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첼, 우리는 당신의 상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급차를 부르고 있으며 그로 그는 병원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전화하고 급히 보험에 가입했고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보험카드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레이첼의 지시에 따라 옷장 맨 위 서랍에 있어요. 방에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실망스러운 광경이 우리를 만났고 사용한 접시가 싱크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빨래가 쌓여 있었어요. 산과 책상은 빈 도시락과 플라스틱 병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티너는 용감하게 난장판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티너, 당신의 엄마는 서랍 맨 위 서랍에서 레이첼의 보험 카드를 발견한 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옷장 구급차가 도착했고 레이첼은 구급대원에 의해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티너를 위해 가장 좋은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가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관리할 것이고 이것으로 티너와 함께 우리는 레이첼을 따라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에 탔습니다. 티너,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그녀를 잘 돌보고 있을 겁니다.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퇴원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지만 정말인가요? 알았어. 너희 엄마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알면 안심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금세 힘을 되찾으실 거야. 티너는 눈에 띄게 긴장을 풀고 감사의 마음으로 내 손을 꼭 잡았고, 너희가 괴로움을 느낀다면 내면의 안도감과 불안함을 전하지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용기를 내어. 오늘처럼 도와주세요. 주변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으니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티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날부터 이번에도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정규 휴무일이었고 남편이 도착했을 때 나는 티너와 함께 병원에 있는 레이첼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첼은 깨어났고 눈에 띄게 건강해 보였고 그녀는 어머니 티너에게 달려가는 동안 티너에게 즐거운 질주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하면서 티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레이첼은 우리를 돌아보며 침대에서 깊이 인사하며, 가족은 아니지만 너희 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준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레이첼, 고개를 들어주세요. 가족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레이첼이 천천히 얼굴을 들어올릴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감사의 표정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이모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앵무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스러운 일화에 레이첼은 엄마와 딸 사이의 훈훈한 형성 장면을 목격한 후 딸을 바라보며 따뜻함이 가득한 눈으로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레이첼에게 그녀의 생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레이첼을 좀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잠시 후 당신의 가족 상황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삶, 특히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혼모로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재 31세이고 티너를 23세에 낳았을 때 그녀는 티너의 아버지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작했고 우리의 친구는 사업이 안정되면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아이에게 빚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약 1년 후에는 사업이 회복되고 예정대로 빚을 청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입을 모두 가지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고 그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업을 했던 친구조차 친척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레이첼은 혼자 남겨져 레스토랑을 부양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티나를 업고 계속해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지만 혼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고 결국 그 이후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레이첼의 배경은 고등교육을 마친 후 정규직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미혼모로서 힘든 삶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일 일하며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 순간 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대리점을 통해 청소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델리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티너와 공유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빈집을 떠나서 끊임없이 다음 직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티너가 깊이 잠들어 있는 일은 아침이나 티너가 학교에 간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티너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다, 미나 오쿠다라는 이름이 종소리를 울리는 그녀는 3학년 어린 소녀는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항상 머리를 두 개로 따았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 미나는 잘 기억합니다. 그게 시로 미나의 부모님이신가요? 저는 깊은 기쁨을 느꼈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레이첼 티나와 미나의 이름이 다소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나는 항상 향수 어린 연결을 느꼈지만 레이첼이 미나가 종종 레이첼에 대해 언급한 모두에게 사랑받는 활발한 레이첼 에다무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첼이 어떻게 스포츠에 탁월하고 정력적으로 소년들 주의를 줬는지, 그리고 레이첼이 방과 후 그녀와 함께 연습했기 때문에 미너가 프로버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 미너가 레이첼에 대해 나눈 이야기는 항상 미너가 그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전달하는 힘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미나를 존경한 건 나였다. 정말 순수하고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멋진 아이였다. 선생님들한테 좀 더 여성스러워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럴 때마다 친구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레이첼은 여자로서 자신의 궁극기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지만 미너는 항상 레이첼이 가장 강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레이첼처럼 되고 싶습니다. 미너의 그 말은 그녀가 아는 것보다 더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나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지금까지 미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레이첼을 영웅처럼 보이게 했고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친구 우정과 상호 존중을 몰랐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두 사람의 에피소드를 통해 미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는 미나에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가 실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말 자책한다면 미나는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조지,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나요? 조지병으로 약해지고 기력을 잃은 레이첼에게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계속하는 동안 날카로운 시선은 레이첼을 향했지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한다면 미나는 당신이 할 만큼 했다고 실망할 거라고 확신해요. 레이첼, 당신은 스스로 빚을 지고 있는 티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 헌신, 지금까지 레이첼의 노력을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용기를 내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미나를 그토록 존경한 이유는 그녀가 얼마나 개방적인지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힘은 레이첼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미나는 자신의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했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레이첼이 미나에 대해 느꼈던 존경심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엄마, 이모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공감했습니다. 티나는 레이첼을 위로하려고 노력했고 우는 어머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괴로움을 달래려고 레이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너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규직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레이첼, 내가 들었습니다. 티너, 당신이 우리 레스토랑에 처음 왔을 때 사용했던 2층 방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거기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아마 당신과 너희 엄마가 그걸 사용하실 수 있고 너희 엄마가 우리 식당에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티나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거리며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와, 그 말은 엄마가 일하는 동안에도 제가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괜찮을까요? 건물은 괜찮나요? 조금 늘긴 했지만 아니야, 정기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야. 월급도 얼마 안 되지만 집세도 안 내고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점심 저녁도 대접해 줄게. 걱정 없이. 여기 레이첼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몇 번이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요. 레이첼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큰 진전이군요. 미나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 확신해요. 레이첼이 퇴원한 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티너는 상점 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여기는 야근이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희 직장 규칙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좋아. 조지, 당신은 당신 자신이 멋진 후계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레이첼의 결정입니다. 당신이 저와 괜찮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함께 강한 동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레이첼의 단호한 결정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고 그래서 레이첼과 미국이 티너를 학교에서 따뜻하게 환영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티너는 레이첼과 그녀의 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우리가 다시 환영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조용히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조이, 그들의 존재는 우리 레스토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차고 따뜻함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티너,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 물을 길어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티너, 그녀를 옆에 두는데 열성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점차 미나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이곳에 대한 더 강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온화한 햇빛에 둘러싸인 밝은 휴일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티나 이모의 전화였습니다. 올 수 있나요? 11시에 레스토랑으로 같이 공원에서 풀오버 연습하자.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보자. 그럼 우리에게 티너는 이미 진짜 손녀처럼 되었어요. 조어지는 그날 아침 심부름을 위해 일찍 떠났기 때문에 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오늘 파티를 읽는 티나의 손수 만든 사인이 있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여는 이모, 생일 축하합니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티나의 환영 목소리와 함께 가게는 조지, 레이첼과 활기 넘치는 티나가 미소와 인테리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종이접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었고 이 따스한 서프라이즈는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어요. 정말 뜻밖의 생일 서프라이즈였고 자연스럽게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생애 처음 받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축복. 이모,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없는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나가 편지에서 읽은 진심 어린 말과 빛나는 노란색 꽃다발을 나에게 건네주었던 그 진심 어린 말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이첼이 아침 일찍 꺾은 생명력 넘치는 작은 꽃 하나하나가 함께 빛나며 선명한 노란색을 발산하여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정신을 고양시켜줍니다. 유채꽃의 본질은,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티너는 우리가 그녀와 그녀의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티너와 레이첼, 티너 둘 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많이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레이첼과 당신이 우리 삶에 합류하게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어지, 항상 우리와 미너를 지원하기 위해 거기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첼과 그녀의 딸을 우리 삶에 데려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 각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음식은 아직 따뜻할 때 살짝 얼굴을 붉히며 환호한다. 남편은 따뜻한 미소에 둘러싸여 진심 어린 건배를 제안했다. 나는 이 순간의 행복을 한껏 아끼고 그것으로 또 하나의 소중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우리의 소중한 유채집에 새겼다고 들었다. 지난 3개월간 급여 삭감으로 인해 귀하의 회사가 철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최근에 더 일찍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어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회사가 망하니까 나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했다는 겁니까? 카즈키는 회사가 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을 쫓아내는군요. 네. 예전에 TOA에 대해 언급했는데 엠마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장인 걸 생각하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평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엠마와 결혼했는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요. 확실히 미국에서 자라서 프로페셔널하다는 건 매력적이지만 환경은 혼혈이라 기대가 컸고 이 얼굴이라도 아름다웠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결혼할 때 당황해서 물었더니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미국 지점을 닫는다고 하는데 너무 곤란할 것 같아요. 수입도 없고 평균적인 외모도 가진 아내는 더 이상 여기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학 친구들에게 엄마가 혼혈이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모두 미인을 상상했지만 실제로 당신을 소개하는 것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인 척은 그만하자. 우리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카즈키와 레이나는 나에 대한 태도를 빠르게 바꾸었고 그들의 차가운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해합니다.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겠죠? 빨리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제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도록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조용히 이혼할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결정을 깊이 후회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에머입니다. 어머니는 일본인이고 아버지는 미국인입니다. 저는 혼혈입니다. 부모님은 미국에 거주하지만 저는 일 때문에 일본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CEO입니다. 수입품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중히 여겨 일본 지사에서 일하기 위해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 여행이 혼혈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름답다고 좋아하고 상상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수수한 외모와 어울리기 싫은 일 외에도 학창시절에는 남들과 거리를 두는 일이 잦았다. 학교 구석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 교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학교를 떠나는 나는 본질적으로 일본의 월플라워라고 불리는 존재였다. 일본에 와도 성격은 갑자기 변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월플라워를 계속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구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런 노력은 나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에서 5년째 37세가 되던 해에 행운이 찾아왔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죠.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귀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서버와 네트워킹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사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주로 다루는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주 방문했던 바는 일본에 있던 전 패트리어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덕분에 바는 환영받는 분위기를 갖고 있어 방금 만난 사람이라도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어두운 바에서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어요. 엠마는 사실 다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냥 술 한잔 하려고 왔어요. 저는 다트를 안 해요. 차를 마시나요? 네, 저는 주로 선배 동료들 때문에 여기 옵니다. 저를 초대하세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다트도 안 합니다. 직장 관계가 꽤 복잡할 것 같군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카운터 위에 찻잔을 올려놓았습니다. 벌써 가실 시간은 오후 7시밖에 안 됐어요. 사실 중학생 딸이 곧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올 예정이에요. 저는 싱글맘이라 저녁을 준비해야 해요.
누구에게도 불평 없이 일찍 나갈 수 있는 완벽한 핑계죠. 웃으며 말하면서 그의 가벼운 농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 미소를 보고 그는 가벼운 답례로 상사에게 그날부터 집에 간다고 핑계를 대며 출발했다. 디바어에 갈 때마다 나는 그를 찾고 있었고 그가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는 항상 대화를 시작했다. 그럼 엠마, 내가 일하는 회사는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지. 참 인상적이구나. 해외에 지사가 있어서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은 아니고 일본 기준으로는 중견기업에 가까운 다트바에서 우리는 다트를 해본 적이 없다. 항상 바카운터 모퉁이에서 칵테일을 들고 수다를 떨 때마다 서로의 거리가 줄어들었고 결국 우리는 바 밖에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0대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싹트는 로맨스의 진행이었습니다. 나는 EX를 발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랑에 신이 났지만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카즈키의 딸과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15살 때 우리의 유대를 심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스트레스가 많은 중학교 시험 기간을 헤쳐나가고 있었지만 내 걱정은 곧 입증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엠마, 넌 5년 전까지 미국에 살았지. 바로 혼혈인인의 직업에 능숙하고 멋지구나. 그게 정말 매력적이구나. 왜 우리 아빠와 데이트하려는 거야? 이봐, 엠마에 대한 칭찬을 나를 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자. 알았어. 카즈키는 농담을 했어. 사실 카즈키를 욕하면 안 되고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 결국 카즈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웃음에 둘러싸여 준비했는데 전형적인 가족 만찬 장면 같았어. 가장 행복했던 것은 우리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었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지 약 2년 정도 됐을 때까지의 과정은 순조로웠지만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정신없었고 특히 어려웠던 점은 카즈키와 그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대한 두 가족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어나 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 이게 내 아버지 회사 브로셔야.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부분에서 주요 제품을 소개하는 걸로 하자. 우리 문화에서 지참금은 어때? 결혼식, 장례식, 신년 축하 등의 축하 행사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와 저는 꽤 바빴습니다. 그의 가족은 내가 자란 환경과 부모님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끝난 후 그의 집에서 카즈키와 레이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즐거운 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행복한 가족 생활에 대해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면서 딸과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가정 내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즈키는 레이나의 중학교 시험을 경험하고 저의 늦은 근무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깨닫고 중대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카즈키가 진지해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둘만 거실에 있을 때 그런 대화가 가끔 일어났습니다. 답찾기를 미룬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카즈키의 태도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고 그의 진지한 표정은 긴박함을 암시했습니다. 우리 딸이 본격적으로 대학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내년에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에게 집중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은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이 제 딜레마에 추가되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더 일찍 올 수 있는 일을 찾는 동안 나는 현재 직장을 계속합니다. 네, 우리 상황을 고려하면 합당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소득이 더 높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회사에서 20년 넘게 함께한 카즈키에 대해 확신합니까? 레이나를 위해서라면 카즈키의 진지한 시선을 마주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의 결심을 이해하고 더 빨리 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 계획으로 가자. 카즈키의 제안에 동의했다.
카즈키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 아빠가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케조키는 항상 집에 있어서 레이너의 학업 요구를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가방에 싸는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카즈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카즈키가 전업주부의 길을 택한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을 보면서 물어보니 테이블이 없네, 또 라면이 없네. 전업주부가 일이 바빠서 게다가 이번 달에 또 월급이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괜찮다고 카즈키가 표현을 하더군요. 걱정은 회사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지난 2년 동안 월급이 점점 삭감되고 2달간 많이 삭감됐어. 걱정되는 건 이해가 돼. 내가 회사를 그만뒀으니 돈을 벌어야 해. 탄탄한 수입이 있는 레이나 학비도 있고 라면 생각하면 예산 절약 비상시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1학년 때 친절했던 카즈키 두 사람의 설거지를 보며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말했어요. 결혼 2년 차부터 점차 태도가 바뀌어 이제 저녁은 라면이 많고 점심은 500엔을 주는데 카즈키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 오기 전에 목욕을 하느냐? 아줌마 냄새가 다 나네. 미안. 근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냐? 대답하면서 사과했어. 변명은 필요 없어. 그냥 알았어. 그거면 됐어. 오늘 레이나가 나한테 욕했어. 난 우연히 일찍 집에 가서 가져가기로 했어. 바로 목욕을 시키더니 욕조에서 나오자마자 딸아이가 갑자기 탈의실로 나타나더니 날 심하게 꾸짖더니 일방적으로 탈의실에서 나를 밀어내고 내 옷을 복도에 던진 뒤 큰 소리를 내며 화장실 문을 쾅 닫았다. 갑작스런 사건에 흔들리는 소음 조용히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욕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나오기도 전에 욕조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몸을 말리고 목욕 타올을 빨래 바구니에 던졌다. 조용히 탈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옷을 입었다. 딸아이에게 완전 할머니 대접을 받았다. 과연 20살 딸에게 42살. 엄마는 자연스럽게 노부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는 딸이 나에게 멋있다고 말하곤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배우자나 딸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화를 내는 일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내 가족이자 가족이다. 화를 내서 집 분위기가 나빠지는 걸 피하고 싶지만 그게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 내 내성적인 성격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카즈키와 딸이 뭉쳐 2대1 상황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곤란하다. 나 같은 내성적인 사람은 문제를 피하면서 갈등이나 고립이 두려워 결혼 생활은 잘 되고 있어. 괜찮아. 카즈키는 집안일을 다 하고 딸은 대학도 잘 다니고 있어. 부모님과 다른 상황을 보고하면서 웃었다. 몇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통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현실은 항상 나에게 하이라이트이지만 최근에는 케조키와 내 딸이 우리의 문제를 부모님과 공유할 수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눌린 답답함과 슬픔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부모님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움을 구하기도 어렵고 나도 불필요하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밀어붙이는 것에서 벗어날 뻔한 불평의 말을 억지로 삼킨다. 이상적으로는 남편과 딸에게 말해야 하고 바다 건너 부모님과도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득 감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내성적인 행동이 항상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 부엌 익숙한 장소 평소와 다름없이 테이블 위에 라면 한 컵이 놓여 있었는데 깊은 한숨을 쉬며 라면을 집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카즈키가 한숨을 쉬어야 할 건 나야. 걸렸어. 경호원 깜짝 놀라서 라면 내용물이 마라카스처럼 덜컥덜컥. 너 여기 있었구나. 정말 놀랐어. 사실 전 직장 동료한테 들었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지난 3개월간 상황이 위태로운 것 같던데요. 좀 더 일찍 상담을 드렸어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당신과 우리 딸 둘 다 나한테 좀 차가워서 데려오기 힘들었어요. 상담을 하니까 결국은 너희 회사가 망하고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회사가 망해가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전부는 아니잖아. 결국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건 뭐야? 내가 왜 회사 급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주저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동안 우리 대화를 엿들은 카즈키 레이나와 부엌으로 들어갔다. 레이나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 옆에 서서
일 입장을 취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엠마 직장이 부도난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군요. 정말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군요. 레이나가 욕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레이나가 표현한 아빠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카즈키와 레이나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카즈키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다.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겠고 무력감을 느끼며 그저 듣기만 했다. 내 내성적인 성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카즈키와 레이나는 한심했다. 더욱 충격적인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CEO였기 때문에 외모 문제를 감수하고 결혼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자라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당신이 아름다웠다면 그 외모를 가진 혼혈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위로가 되셨을 텐데 무슨 말씀이신지 드디어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그들에게 더 많은 공격을 가했을 뿐이에요. 금전적 기대를 갖고 당신과 결혼했는데 당신 회사가 망하고 있는 건 미국 사업도 아내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없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혼혈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모두 당신에게 소개하는 미인이 부끄럽다고 상상합니다. 단지 우리 엄마인 척 그만하세요. 이미 그들의 차가운 말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이미 말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혼하고 이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군요. 똑똑하시군요. 빨리 이해하세요. 카즈키는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전업주부로 일하고 이제 직장을 잃자마자 그 사람에게 의지할 계획인데 정말 낮은 금액이군요. 아빠가 당신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레이나는 나를 미워한다는 듯이 노려보았고 카즈키는 카즈키의 옆에서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표정 분노가 차올랐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노를 느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카즈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를 지르고 억지로 국수컵을 부엌에 올려놓았다. 테이블은 결정했습니다. 카즈키가 이혼을 원하면 카즈키와 레이나를 남겨두고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여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카즈키는 자신의 결정을 깊이 후회하게 될 것이므로 국제결혼의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일본 법에 따라 이혼 시 절차가 관리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결혼 5년 동안 모은 저축을 각자 $30,000씩 받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 규정을 따르세요. 그 돈의 대부분은 레이나의 남은 수업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에 별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넘겨주면서 저는 3개월 동안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전 남편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미국에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레이나